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묵직한 글로벌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짚어보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지난 금요일장에서 코스피가 다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동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오히려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대형주 시장이다라고 얘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시장 상황이 바뀌었네요. 네, 일단 뭐 금요일 시장에 대한 평가는 네. 대형주는 쉬어가고 중소형주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일단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 좀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고 할 수 있고, 수급적으로 보면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3,575억 원, 3,757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나왔는데 약 5개월 만인 거의 뭐 5월 달 이후에 가장 큰 순매수가 나왔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지금 8일 만에 순매수를 전환해서 한 259억 원 정도 순매수가 나왔는데요. 이런 점도 뭐 코스닥 반등의 주요 원인이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지수는 뭐 큰 변동성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률에 영향을 크게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 뭐 특징이었는데, 아무래도 중소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좀 한숨을 좀 놓으셨을, 뭐 안도의 한숨을 좀 쉬었을 정도의 그런 장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금요일 시장은 그동안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불안함 속에서의 좀 수익은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또다시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소형주의 반등이 좀 시작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네, 중소형주 중심의 반등은 긍정적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큰 매수 우위를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달러 대비했을 때 원화 환율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대형주들 중심으로 수출주들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 환율 자체로서 환율이 좀 급락을 했는데, 환율 사실 하락률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과거 경험상 지수가 상승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또 그 이유는 아무래도 환율 상승이라는 그 점이, 환율이 지금 하락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개선 요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뭐 추측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또한 지금까지 달러 강세 요인이 좀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신흥국 투자라는 리스크 선호 현상이 다시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 그 자본시장의 그런 투자가 좀 확대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환율이 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대형주가 좀 상승할 것이 좀 그런 기대감이 좀 크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는데, 물론 환율 그 방향성에 따라서 대형주의 그런 실적이 좀 많이 좀 이렇게 희비가 좀 엇갈릴 수가 있긴 한데, 수출주에는 좀 분명 좀 부정적인 영향일 수 있지만 주식 시장에서의 수급 개선 요인을 또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주가는 실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점은 그나마 지금 환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형주가 여기서 그 상승세를 멈춘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지금 평가할 수 있고, 오히려 지금 눌림목 과정이 나타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좀 모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 증세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시에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대표적인 수주주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3인방이 주주를 약세를 시현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안고 있는데요. 물론 개선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진한 상황이죠. 일단 뭐 자동차업에 대한 그런 투자 의견은 일단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트렌드 바이로 보고 있었는데, 네. 이번 주에는 주초반에는 좀 비중 확대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전차 군단에 대한 의견을 좀 물어보셨을 때 우호적이긴 하지만 크게 간다고 보기 어렵다. 트레이딩 바이 정도만 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대형주의 실적 호전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비용 절감이라든지 환율 효과에 의한 것이고 실질적인 그런 수요 증가에 의해서 실적이 좋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좀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적 상승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마냥 상승한다기보다는 추세를 이용한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 이후에 LG화학의 그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환율 효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3분기에는 정말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자동차업의 주가도 조금 연동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대기아차 역시도 의외의 그런 어닝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의한 매수세가 이번 주 초반쯤에 나올 수 있을 걸 보고 일종은 비중을 확대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되 수익률은 높지 않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비중을 확대하다 수익률은 낮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국인데 GDP 발표와 함께 5중 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네요. 일단 뭐 GDP 수치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결과치에 대한 그런 시장 투자자들의 참여의 그런 반응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5중 전의 경우에는 뭐 장기적인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큰 반응은 없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테마로서 좀 이슈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집중적으로 중국 관련주에 대한 투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GDP를 좀 살펴보면 일단 성장률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0.2%포인트 정도 좀 하락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온다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6.6% 정도 수준의 그런 결과치가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은 좀 한 차례 충격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사실 지금 현재 뭐 PMI라든지 월간 수출 뭐 지수라든지 뭐 전승절 행사 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좀 하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 결과치가 안 좋을지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이것을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양책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기대감에서 지수는 오히려 좀 상승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시장 참여들이 이것이 세계 경제의 침체라는 뭐 그런 공식으로 좀 이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시장에 뭐 좀 충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섣불리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중 전해와 관련해서는 일단 뭐 중국이 경제 연착륙을 위해서 서비스업 정책 위주의 그런 육성 정책이 좀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중국 제조업에 대해서도 좀 성장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수혜 업종으로는 아무래도 뭐 게임이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로봇 산업 이 정도가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련주들이 벌써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들썩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펀더멘탈 개선으로 인해서 상승했다고는 좀 보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낙폭이 좀 가된 측면도 있었고 또한 실적이 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또 일부 대형주에서는 좀 작용을 했다라고 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뭐 정통적인 그 투자 방식에 의해서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그 보유한 그런 개별 종목에 대한 재료가 좀 더 우선시돼야 되는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서 일단은 매동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좀 정통적으로 보유재를 근거한 투자가 좀 바람직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전통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장만 바라봤을 때는 중소형주 안에서 바이오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기대를 하게 되는데 반등세가 이번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오늘장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뭐 중소형주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미국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리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가장 큰 하락의 원인으로 잡을 수 있는데 최근 동향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지연될 것이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격 메리트 외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3분기 대형주가 상당히 실적이 좀 괜찮게 있는데 이런 대형주의 부품을 조달하고 있는 그런 뭐 중소형사들, 뭐 IT라든지 자동차업을
대표적으로 또 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중소형주에서 실적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나고 있고 만일 실적이 실질적으로 뭐 개선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주가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수익률 차원에서는 좀 더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조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덩달아서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재료를 보유가 있는 바이오주들에서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관심 종목도 간략하게 들어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워닝 머티리얼즈를 이번 주에는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이 상당히 좀 우호적이다라는 점이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뭐 17세대 D램 라인의 뭐 생산이 지금 개시되었고요. 시안에서는 3랜드의 생산량 증가, 비메리 부분에서의 S3 라인 등 신규 생산 라인 일정을 교류할 때 실적 우상향이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내년 실적 기준으로 지금 PR로 한 11.4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한 국면이 아닌가 보여서 지금 이번 주에는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익 머티리얼즈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